안녕하세요. 중국 고전의 명작 손자병법 그 24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럼 혼란했던 중국 춘추전국 시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전장을 누비면서 그야말로 전설적인 승리를 이끌었던 희대의 전략가, 손무. 그런데 그가요, 갑자기 은퇴를 선언하고는 칼 대신 붓을 잡았다고 합니다. 아니, 대체 무엇이 천하의 명장을 전쟁에서 등 돌리게 만들었던 걸까요? 자,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바로 물러난 영웅 손무입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은퇴. 그 뒤에는 사실 세 가지의 아주 깊은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손무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서당을 하나 열었는데 그 이름이 물무제였어요.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무예를 하지 않는 집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다시는 무에 대해서는 이야기조차 꺼내지 않겠다, 이런 아주 굳은 결심이 담긴 이름이었던 거죠. 손무는 결국 깨달았던 겁니다. 아무리 전쟁에서 이겨도 정의로운 정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승리가 다 무슨 소용인가 하는 공허함을 느낀 거죠. 또 전쟁 때문에 아들과 남편을 잃고 슬피 우는 여인들의 울음소리가 그의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공자의 가르침을 접하면서 새로운 지혜를 얻게 됩니다. 아, 힘으로 다스리는 것보다 어질고 의로운 바로 그 인의의 정치가 먼저구나 하는 진리를 말이죠.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두 세대의 병담인데요. 그런데 말이죠. 손무의 이런 굳은 결심이 오히려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를 거의 전쟁의 신처럼 떠받들던 아주 총명한 손자가 있었거든요. 바로 손빈입니다. 이 손빈이 할아버지의 은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세대에 걸친 팽팽한 병법 논쟁에 막이 오르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 사람의 생각은 정말 완전히 달랐습니다.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내면서 그 허무함을 뼈저리게 느낀 할아버지 손무, 그리고 이제 막 병법의 그 엄청난 가능성을 발견한 손자 손빈. 그러니까 손무에게 병법은 이제는 버려야 할 과거의 낡은 도구 같은 거였지만, 젊고 열정이 넘쳤던 손빈에게는 이 혼란한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 바로 그거였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손빈이 정말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아주 충격적인 말을 던집니다. 할아버지가 쓰신 그 위대한 책 손자병법 있잖아요. 그게 뼈대는 정말 완벽한데 세부적인 내용을 뜯어보면 너무 조잡하고 미완성된 느낌이라는 거예요. 와, 정말이지 당돌하기 짝이 없는 평가였습니다. 손빈이 특히 문제 삼았던 부분이 어디였냐면요. 바로 용간편이었습니다. 간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죠. 손빈은 이 부분이 내용이 너무 빈약하다, 이건 거의 초보적인 수준 아니냐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한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형태없는 장군. 손자의 이런 당돌한 비판에 여러분 손무가 화를 냈을까요? 아니요. 놀랍게도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아주 깊은 흥미를 보였습니다. 그래? 그럼 네 생각을 한번 들어보자꾸나 하고 자세한 설명을 요구한 거죠. 자, 바로 이 순간부터 손빈이 간첩에 대한 자기만의 그야말로 혁명적인 이론을 펼쳐 보이기 시작합니다. 손빈은 간첩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형태 없는 장군이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간첩은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물어온 정보 하나가 만 명의 군대를 물리칠 수도 있고 또 죽을 위기에 처한 우리 군을 살려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상 전장을 지휘하는 보이지 않는 사령관, 바로 그게 간첩이라는 거였죠. 그리고 이어서 손빈은 간첩을 무려 5종류로 아주 체계적으로 나눠서 설명을 시작해요. 먼저 적국 현지 사람을 포섭하는 향간과 적의 관리를 매수하는 내간, 그리고 적의 간첩을 거꾸로 이용하는 반관, 또 거짓 정보를 흘리기 위해 일부러 희생시키는 사간, 마지막으로 단대시 살아서 돌아와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생간까지. 이건 정말 손무조차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심오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이론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계승되는 병법입니다. 손자의 이 깊은 통찰력에 손무는 정말이지 크게 놀라고 감탄했습니다. 아, 내 눈앞에 있는 이 아이는 그저 내 가르침을 배우는 어린 손자가 아니구나.
나의 학문을 비판하고 내가 못다 이룬 것을 완성시킬 진정한 계승자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정말 깊은 겸손함과 또 손자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교차하는 그런 순간이었겠죠. 손모는 손빈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시작했지만 끝내지 못한 이 병법 연구를 이제는 네가 부디 완성해다오 하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죠. 말 그대로 병법의 횃불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손모의 마지막 경고. 자, 모든 것을 손자에게 물려준 손모는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요. 그 직전에 자신의 평생에 걸친 전쟁 경험에서 얻은 정말 피와 같은 마지막 지혜를 손자에게 남겨줍니다. 첫째, 병법이란 결코 자연의 섭리를 거슬러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둘째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경고였을지도 모릅니다. 헤엄을 가장 잘 치는 사람이 결국 물에 빠져 죽는 법이다. 즉, 자신의 그 뛰어난 실력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은 유혹, 그 유혹이야말로 대가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위험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섬뜩하고도 구체적인 경고 하나를 남깁니다. 바로 손빈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방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방연은 언젠가 반드시 너에게 화를 입힐 것이니 그를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 정말이지 불길한 예언이었습니다. 바로 그 말을 끝으로 위대한 병법가 손모는 달랑 편지 한 장만을 남겨둔 채 어디론가 호련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자신의 그 위대한 유산, 그리고 너무나도 어두운 예언, 그 모든 것을 다음 세대인 손빈의 손에 남겨둔 채 말이죠.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